네, 안녕하세요. 청업을 살아남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상품 소싱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업무가 소싱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유통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소싱 제품 그리고 판로 두 가지, 요게 이제 겹쳐져서 유통이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소싱이 중요하고 내가 소싱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출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소싱하는 행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내가 잘 나갈 것 같은 제품을 찾고 그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그 정도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매출이 달라지고, 어떤 대표님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거 잘 나갈 것 같은데 가져볼까? 해서 가져와서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상품을 소싱하실 때 엄청나게 데이터를 보시고 하시면서 머리를 많이 굴리시는데 결국 가져와서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이만큼 소싱은 주관적이고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소싱 행위의 본질 그 자체를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제품을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품 소싱을 할 때 판로를 생각한다기보다 제품을 먼저 정해놓고 판로에 제품을 끼워 넣는 식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니고 맞는 방법도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건 효율적이지는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 소싱 방식은 기준이 너무 넓어요. 일단 타겟도 너무 넓고 기준이 넓기 때문에 목적성 있는 뚜렷한 소싱이 되기 힘듭니다. 그 제품을 판매할 판로와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가 될지 먼저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면 해당 기준에 맞는 제품을 소싱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입점해 있는 폐쇄몰을 기준으로 내가 염가에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최소한의 마진만을 취하고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준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먼저 그 폐쇄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대부분의 폐쇄몰들은 수수료가 일반적인 오픈마켓보다 비쌉니다. 15%부터 시작해서 25%까지 다양한데, 행사에도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무료 배송 판매 전략으로 한 개 한 개 팔 때마다 내가 배송비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판매가에는 배송비가 녹아 있겠죠. 무료 배송이라면은. 그러니까 고객이 만약에 하나를 팔 때는 내가 좀 마진이 적을 수 있지만은, 고객이 두 개를 구매를 하면은 배송비가 한 번 더 녹아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진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고, 고객이 하나만 살 것이 아니라 두 개씩 살 수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을 소싱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소싱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제품을 무료 배송으로 팔더라도 고객들이 느끼는 그 상품의 심리적 저항이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수세미를 파는데 수세미가 하나의 무료 배송에 9,900원이라 그러면 사기 망설여지겠죠. 하지만은 무료 배송인데 내가 수세미를 3,900원 혹은 4,900원에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고객들이 다이소에 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품을 소싱할 때, 이게 만약 나라면, 내가 구매자의 입장이라면은 내가 이 제품을 무료 배송 기준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이 나온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싱이 한결 간편해지고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에 큰 망설임이 없는 소비재 성격의 제품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재구매도 가능하고요. 한 번 살 때 여러 개 쟁여놓는 성격의 그런 제품들이 훨씬 효율이 좋겠죠. 이런 것을 오픈마켓에서 팔면 솔직히 광고비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절대 이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전에 세웠던 가설은 폐쇄몰에서 내가 저마진으로 회전율을 극대화시킨 상품이라고 기준을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싱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예시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서 어떻게 판매할지가 확실하게 내 속에 정립이 되어 있다면 소싱의 기준이 확실해지고 보다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소싱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즌성 제품은 되도록이면 소싱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초보 셀러님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별로 없고 이제 막 이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라면 사실 시즌성 제품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즌성 제품이라면 대표적으로 여름용품, 겨울용품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용품은 여름용품에 비해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렇죠. 옷으로 예를 들면 패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에 파는 티셔츠보다 훨씬 객단가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순식간에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시즌 계절 상품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고객들에게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즈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시즌에 모든 공급자의 제품이 몰리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등록해서 리뷰가 이미 몇천 개씩 쌓여있는 업체들을 이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가 그거를 이기겠다고 광고비를 쓰면서 판매하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즌 상품은 시즌 때 광고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광고비를 내가 감당하면서 이윤을 얻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시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을 소싱을 하라고 초보 셀러님들한테는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속된 말로 예쁜 쓰레기 같은 상품을 소싱하지 말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유통업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막 들어가신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내가 만약 가격이 저렴한 저관여 제품을 소싱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용성은 부족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실용성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실용성이 좋은 제품의 판매량과 소구점이 확실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초보 셀러님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제품, 예쁜 제품, 아이디어 제품을 찾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소싱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예쁜 쓰레기만 가득한 그런 창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제품을 소싱할 때 다이소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다이소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기능만은 확실한 제품들이 대부분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를 가려면은 직접 가야 되는 수고로움을 거쳐야 되죠. 뭐 주변에 다이소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뭐 10분은 걸어야 된다, 아니면 차를 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가 가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이 배송비를 포함하여도 오프라인 샵인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것과 큰 괴리감이 없는 가격을 맞출 수가 있다면 굳이 광고나 뭐 정말 공격적인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잘 판매될 수 있는 경향.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내용 전부가 사실 유통의 본질입니다. 유통의 본질은 내가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나만의 소싱을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내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